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x제곱이 플러스 ab 마이너스 3 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근데 x는 1 그랬을 때 정수 ab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x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아까 1번 문제에서 얘기했죠. 무조건 대입이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무조건 대입을 하시면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니까 네, a의 b-3인 거고 자, 얘도 보면 b-3인데 이제 이게 보여야죠. 인수분해를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b-3이 공통인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1을 넘기죠. 그럼 b-3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b-3으로 묶으니까 남는 것도 가로에다 넣어야죠. 얘는 a가 남았고 여기는 1이 남았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됐고 자, 뭔진 모르지만 이 가로 곱하기 가로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나왔냐면 a랑 b에 들어갈 숫자는 정수만 들어간다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 분수나 소수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1이 될 수 있는 정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기 1 뿐이 없는 거야. 네. 정수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당연히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b의 값에 4가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의 값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고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는 2가 들어가면 되고 1이 되려면 a는 0이 들어가면 되고 이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a-2 b는 4 요거 한 쌍이랑 네, a는 0 b는 2 요거 한 쌍이랑 네, 요게 2번의 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나중에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우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꼭 우변이 는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네, 그때 곱하기로 돼 있다면,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갈 가로의 숫자를 짜맞추기 할 수 있다. 경우가 여러 개가 되든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다 구해주시는 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 내용이 그냥 잠깐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2번도 이렇게 해봤고요. 솔직히 2번 별로 안 어렵죠? 방법만 아시면.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3번은요. 3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y 제곱이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4y 제곱 x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가로에 x 곱하기 y가 양수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푸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단이라고 써있는 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문제를 풀 때 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걔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지만 네, 문제가 좀 풀리게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거 얘는요 안 붙였네. 네, 얘는 그냥 뭐하라는 얘기냐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3x랑 x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만들어야 되니까 2y랑 2y로 인수분해 할 건데 마이너스 4xy가 돼야 되니까 밑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자, 그래서 3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는 0이니까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y가 될 거고 얘는 x의 값이 2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가 필요한 거죠. x랑 y를 곱했는데 양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와 y의 부호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둘 다 플러스던가, 둘 다 마이너스던가.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다가 x에다 뭐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y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x, y의 부호가 같을 수가 없는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여기에다가 뭐 1을 집어넣었어. 그럼 y도 2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같은 부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필요한 식이 된다는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이제 뭐 문제가 끝난 거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2y의 제곱 마이너스 2y 곱하기 y 플러스 4y 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2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래서 5y 제곱이 될 거고 얘는 8y 제곱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4y 제곱 그러니까 5y 제곱분의 10y 제곱 그래서 약분 다 해주시면 답은 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게 되죠. 3번도 솔직히 풀만하죠. 네, 이런 문제도. 자, 그래서 3번도 풀어봤고요. 네, 그 다음 4번이요. 4번도 풀만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지. 네. 이 모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우스 기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가우스 기호는 뭐 말이 어렵게 얘기가 되는 거지만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얘기하면 제곱근 배우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가우스 기호는 네,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모양이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어. 그냥 인수분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 이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죠. 자, 얘는 마이너스 5랑 2로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식을 쓴 게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얘는 5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가우스 x가 5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x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x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수 부분이 5가 되려면 범위는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쓰는 거 이해돼요? 정수 부분이 오니까 그러면 5가 될 수 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가 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이 안에는 5부터 5.9 몇몇까지는 다 들어가면 정수 부분이 다 오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 다 아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요게 이해가 하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얘가 문제야. 네, 얘 범위를 쓰려면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지금 이걸 구하는 방식을 수직선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5에서 6이라는 구간은 여기잖아? 네. 이 사이가 범인 거잖아. 거기에 지금 얘를 읽은 건 어디 읽었어요? 정수 부분이니까 이 구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읽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세요. 얘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이니까 구간이 그럼 여기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니까 얘 구간은 요 사이란 말이야.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수직선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쉬워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에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요 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범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음수일 때에는 그 구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정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뭘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루트 2가 있어요. 루트 2는 1.414예요. 네,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414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1.414는 어디에 있는 숫자냐면 여기에 있는 게 1.414겠죠. 마이너스 1.414는 어디에 있는 숫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야.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얘 정수 부분은 1이죠.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빼는 게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루트 2 빼기 1 하면 소수 부분이에요, 이 식에.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수 부분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얘에서 얘 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수 부분이라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소수 부분 0. 몇몇몇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수 부분은 음수가 나오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2에서 뺀 거라고요.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소수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식에서는 요만큼의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만큼의 앞에 자연수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그러니까 이 양수일 때는 쉽게 보이는 게 음수일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위치를 좀 정확하게 수직선에 보시면은 소수 부분이 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에서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면 요만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줄 아셔야지만 네, 문제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얘기하려고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음수일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하는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죠. 이게 답이에요, 이런 얘기가. 네. 자, 이런 방식으로 한 게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요. 자, 5번은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8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네, 그늘 같지 않는 확률이라 그랬는데 주사위래요 또 a, b가. 자, 그늘 같지 않는다는 거는 판별식을 생각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판별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근이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거나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거나 네, 요거에 가지고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고.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얘가 짝수식이니까 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시면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a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8b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얘 넘기면 되니까. 네,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a제곱이 지금 8b.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문제를 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맞게 썼냐? 근데 뭐가 이상한 것 같지 않나? 아, 저 잘못 썼군요.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4a 제곱인데, 네, 이걸 안 썼네요. 그래서 4로 나눠주면
a제곱이 2b보다 작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주사위는 당연히 쓸 수 있는 숫자가 a도 1부터 6까지고 b도 1부터 6까지니까 네,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고, 먼저 어디다 대입하는 게 좋은 거냐면 b에다 대입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b를 1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은 곱하면 2니까 네, 제곱해서 2보다 작은 거는 a가 될 수 있는 거 1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b가 1일 때 a는 1 이것뿐이 없고, b가 2가 들어가면 4니까 제곱돼서 4보다 작은 것도 1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3이면 6이니까 제곱하는 건 1이랑 4뿐이 없죠. 제곱되는 수가. 그래서 a는 1이랑 a는 2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하는 거예요. b가 4면 8이니까, 그러니까 또 얘도 a가 1이랑 a가 2뿐이 없고, b가 5면 10이니까 이번에는 1, 2, 3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3개 있을 거고, b가 6이어도 12니까 1, 2, 3 네,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냥 이거 세는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12개. 근데 주사위 2개를 던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36가지고 거기에 12개니까 3분의 1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 문제를 알고 계신 방식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셔도 뭐 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5번은.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제 6번이죠. 6번은 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마 답지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네. 이 문제는 답지를 보더라도 6번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6번은. 자, 6번은 기본적으로 하시려면은 식은 소금의 양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소금의 양식이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근데 이제 2학년 때까지 보통 소금의 양식으로만 다 계산을 하니까 네,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농도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농도식은 뭐예요? 소금물의 양분의 그 다음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쓰시면 돼요. 자, 제가 문장에 번호를 좀 매길게요. 첫 번째 좀 매겨야 되는 건 첫 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네, 농도가 25%의 소금물 100g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금의 양식을 사용하시면 100분의 25 곱하기 100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금의 양식인데,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그릇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냈어요. 퍼냈으니까 뭐야? 빼기죠? 네. 어차피 농도 똑같은 게 퍼져서 나왔을 테니까 100분의 25고 그 양이 X인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돼요? 이거씩 정리하면 뭐예요? 100분의 25 곱하기 그냥 양 빼면 되니까 100-X. 지금 이 공식이 뭐라 그랬죠? 소금의 양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요? 네. 소금의 양식 쓴 거예요, 지금. 1번은. 자, 근데 다시 뭐 했대요? 이제 2번이라고 쓸게요. 다시 뭐 했냐면, 퍼낸 물만큼, X만큼, 소금의 양만큼 다시 물을 넣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뭐가 바뀌어?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Xg만큼 물을 퍼냈는데 다시 소금물을 퍼냈는데 다시 물을 Xg만큼 넣었어요. 뭐가 바뀌죠? 농도가 바뀌어요. 농도가 25%에서 농도가 더 옅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부분도? 그래서 농도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소금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소금물은 똑같이 100g이야. 왜? Xg을 다시 벗으니까요. 100g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물을 더 넣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럼 소금의 양을 써야 되니까 방금 구한 게 소금의 양이에요. 얘가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식은 그대로 나와요. 100분의 25 곱하기 100-x라고. 근데 뭐가 바뀐 거죠? 단위가 바뀌었죠. 얘는 농도잖아요. 네. 지금 얘는 농도예요. 이것도 이해되셨어요? 네, 자,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한 게 지금 첫 줄 설명한 거야. 첫 줄. Xg 물을 넣었다까지. 네, 이제 두 번째 줄로 가요. 그릇에 다시 Xg의 소금물을 퍼냈어요. 다시 퍼냈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1번 방식을 다시 하는 거야. 네. 근데 대신 농도가 이거인 것 뿐인 거죠. 1번 방식을 다시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100g 그대로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요식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3번이라고 붙일게요. 100분의 9. 지금, 그 다음에 농도가 방금 얘죠? 얘를 분자에다 쓰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소금물의 양이 지금 원래 100g 그대로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거기에서 다시 뭐 했어요? 뺐죠? 또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Xg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퍼내서. 그럼 이렇게 써야죠. 바로 그냥 얘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퍼냈으니까 Xg을 퍼낸 걸 빼는 거예요. 이 방식을 다시 쓴 거예요, 지금 1번은. 바뀐 거 뭐야? 요것만 바뀐 거야, 얘가 요러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얘는 약분하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랑 곱하면 100-x의 제곱이고, 지금 4분의 1 나누기 100을 한 거는 번분수 할 수 있어요? 얘 100은 1분의 100이라고 쓰고 얘는 4분의 1이라고 쓰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예요. 그러니까는 4분의 1이랑 분모 나누기 100을 곱하면 400분의 1이야. 네, 번분수로 생각을 하시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더 다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자, 지금 내가 구한 이 3번은 다시 표현을 해주면 소금의 양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했어? 100g의 물을 더 넣었죠? 아니, Xg의 물을 또 넣었죠? 그러니까 또 뭐가 바뀌어요? 여기서 농도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2번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만 해주면 돼? 100 곱하기 100만 이거 해줘서 이거 없애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방금 2번에서 그렇게 했잖아. 요식에다 대입하니까. 무게가 계속 안 바뀌어서. 그래서 4번을 그냥 바로 쓰면 얘가 그냥 바로 4번 퍼센트가 되는 거야. 똑같이 하니까. 지금 퍼센트를 구했는데 그 퍼센트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16%래. 지금 요 식이 16%가 돼야 된대요. 이제. 그러니까 는 16이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400분의 1이 넘어가니까 100-x의 제곱은 6400이고 제곱이 없어지면서 100-x는 플러스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네. 그러면 x의 값이 하나는 80이 되려면 20이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80이어야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근데 무게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안 되죠. 답은 20.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쓰셔야 된다는 게 6번을 푸는 방식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네. 이게 이거보다는 더 쉽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안 만나고 싶겠지만 고등수학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은 네,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거에서 접하게 되실 테니까 그때 가서 더 열심히 하셔도 되고. 네. 자, 이제 7번 하나 먼저 나왔어요. 자, 7번은 여기가 4고, 네, 그 다음에 사이 6개의 넓이가 260인 병면의 빈틈없이 이 전체 넓이가 260이에요. 네,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가 4고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나왔다. 이 타일 한 개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거는 7번은 학교 3학년 시험 문제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지만, 네, 이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타일 한 개의 넓이 구하라 그랬는데,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를 정해줘야 되겠죠. 타일 하나에. 네, 하나를 x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얘가 x면, 여기 자리가 다 x가 되니까, 요 길이가 4x가 되죠. 근데 직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도 4x가 될 거고, 그러면 남은 길이는 4x 빼기 4가 될 거고, 근데 그게 반반씩 나뉘었으니까 요만큼 길이는 2x 빼기 2가 되고, 그럼 뭐가 2x 빼기 2예요? 여기가 2x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뭘 또 정해줄 수 있는 거냐면 여기를 정할 수 있죠. 얘가 2x 빼기 2고 여기가 x니까요. 세로의 길이는 3x 빼기 2예요.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라면 아까 26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4x랑 3x 빼기 2를 곱한 게 260이라고 쓰는 게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뭐 먼저 4로 약분이 가능할까요? 4로 약분을 그냥 먼저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65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5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3x랑 x, 그 다음에 얘는 5랑 1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13 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x는 3분의 13 플러스였네. 마이너스 3분의 13이라 x는 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x의 길이가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하나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5, 여기다도 5 대입하니까 8이 돼서 답은 5 곱하기 8이니까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40. 네.
해서 최고 수준 도전하기 설명은 다 뜻이 났습니다. 103페이지에 19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 플러스 1은요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2k 플러스 6은요 얘는 중근 얘는 해없다. 네. 그래서 k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둘 다 뭐 x 앞에 배수가 작으니까 b단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거나 b단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거나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확인해주면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래서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k는 나올 수 있는 게 2분의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맞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4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6 이게 0이니까 2로 나누면 2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 그래서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하면 2k랑 k 그 다음에 뭐로 되니? 3이랑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k의 값이 하나는 2잖아. 근데 얘 범위에 있는 건 2잖아. 그럼 답이 2죠? 그쵸. 네. 네, 알겠어요. 뭐라고 안 했어요. 네. 또 있어요? 99페이지의 3번은